너희들이 그저께 맞다 6월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나왔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게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게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 딱 1년에 3번 고3 것만 딱 낸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지. 나머지 막 3월에 보고 4월에 보고 막 7월에 보고 8월에도 봐, 막 10월에도 또 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육청과야, 교육청과. 근데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하긴 하지. 재수생들도 대부분 이건 꼭 보고 지표도 되는 거고. 또 이거야,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이 모의고사를 훈련해라고 왜 주냐 이거지. 걔네들은 또 왜 하냐 이거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 첫 번째는 딱 출제해가지고 올해의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보는 거야. 물론 막 전국 40만 명이다 보니까 아주 크게 막 작년, 재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해마다 학력의 변화는 있단 말이야. 점점 이렇게. 좀 디테일한 통계 가지고도 계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러면은 딱 시험 봐가지고 1등급 몇 명 나오고 2등급 몇 명 나오고 퍼센테이지도 있긴 있지만은 점수대 분포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거 막 걔네 또 분석해. 얘네 여기서 분석해가지고 올해 수능은 그러면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게 애들이 작년보다 학력이 좀 떨어지네. 뭐 상위권은 두터운데 3, 4등급 밑으로는 애들이 많이 비어있네. 뭐 이런 판단을 해. 예를 들어 통계를 막 내가지고 보고 해가지고 요 11월 수능을 낼 때 그걸 참고한다는 거지. 좀 챙겨줄게. 뭐 많아. 요건 사설 모의고사고 요건 너희 개성고 내신이고 요거는 그저께 봤던 6월 모의고사야.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11월 수능을 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요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야. 신호를 주는 거지. 올해 수능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출제를 할 거다. 여기에 맞춰서 공부 좀 해라. 준비 좀 해라. 이거야. 왜? 부담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 덜 먹으려고. 아무 욕 먹거든. 확 획기적으로 바뀌면은 어느 정도 신호를 주는 거지. 이렇게 낼 거다. 미리 이야기도 하기도 해. 실제로 여기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출제되었고 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수능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너희가 그저께 학교에서 직접 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시험 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 거고 그걸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틀린 거라든지 분석해서 꼼꼼히 공부도 하고 또 내 스스로도 막 반성을 해야지.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여기서 감점이 났지? 내가 어떤 약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오답을 가져가게 됐지? 왜 시간이 모자랐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었지? 이게 막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나 훈련 모의고사도 그렇게 하면 베스트인데 특히나 6부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나왔던 거를 하나하나 한번 보자. 문제 하나하나 다 볼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보면 독서부터 보면은 봐봐. 일단 지난해 수능하고 같이 읽기 이론 지문이 나왔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안 나왔거든. 말 그대로 읽기라는 게 뭐야? 독서잖아, 독서. 독서의 방법, 뭐 독서의 정의, 독서의 종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그거 첫 번째 지문에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 딸린 문제가 세 문제인데 쌤도 학원에서 고함들 좀 확인해 보니까 1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 지문은 짧고 뭐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야. 근데 1번 문제에서 선지에서 많이 헷갈린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총 4개의 지문이 나왔지. 17문제인 거는 뭐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봐봐. 독서 지문 4개 중에 2개가 수능 특강하고 연계됐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뭐야? 수능 연계 50, EBS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50%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야. 2개 지문은 그리고 또 이게 특징이 뭐냐? 이 연계된 독서 지문이 나머지 비연계된 독서 지문 2개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였어. 높았고 나머지 지문과 문제는 좀 평이했고. 그 이거지. 연계 교재 EBS 수능 특강. 그 너희 7월에 하면 수능 완성 나오잖아. 그 연계 교재의 심화 학습 정도 얼마나 제대로 지문들을 좀 숙지하고 있느냐. 그거 다 필요 없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수십 개 있잖아. 그거 내가 한 3번 정도만 읽어봐도 돼. 좀 이해 안 가고 어려운 거는 그래도 몇 번 더 읽어보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수능 특강 지문에 어떤 게 나온다. 아, 이 지문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씩. 요것도 가져가. 요게 두꺼워. 개성고 내신인데 두꺼워서 뒤에 붙인 거야. 알겠지?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계교재 심화 정도에 따라서 점수 영향이 클 것이다. 또 밑에서 봐봐. 자, 그럼 나온 것들 보자. 일단 첫 번째 나왔던 거 읽기 이론, 읽기 요소들을 갖춘 읽기. 자, 지문의 길이가 짧고 생소한 개념으로 제시된 매튜 효과라고 한 것도 용어야 생소하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지문의 이해와 분석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 또한 내용 일치와 쉬운 그래프 해석 때문에 난이도 낮았다. 근데 1번 문제를 애들 많이 틀렸어. 1번 문제가 선지를 좀 꼬아놨어.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좀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봐봐. 1번 문제만 우리가 잘 생각해봐. 1번 문제 같은 문제를 내가 맞추려면은 평상시에 내가 모의고사를 풀고 국어 공부를 할 때 틀린 거의 선지들을 5개 다 보면 좋아. 근데 그러려면 딴 공부 못해. 영어 수학 못한단 말이야. 내가 틀린 선지, 내가 4번에서 틀렸어. 4번 선지랑 내가 선택을 못한 선지 1번이야. 예를 들어 그 1번하고 4번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정답이 아닌 4번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내가 정답인 1번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그 요약 정리한 거를 정기적으로는 봐줘야 돼. 그래서 쌤이 노트 하라잖아. 노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런 거 안 틀려. 그럼 결국은 그건 어휘나 표현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지문 이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1번 문제는. 지문 이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선지에서 헷갈린 거야. 2번 지문 인문 봐봐. 자, 2개지 복합돼서 나왔어. 지문이 하나, 박스 하나인데 박스 하나 안에 지문이 글이 2개가 들어간 거지. 1개 지문에. 자, 인문 영역 2개의 지문이 복합으로 1개의 지문을 이루고 2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내용이 문과에 유리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고 문제의 구성도 8번 문제가 살짝 어려웠긴 했는데 그 외에는 지문에 근거한 내용 일치 문제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애들 이거 많이는 안 틀렸어. 틀린 애들 8번 좀 틀렸고.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조금 흔한 거잖아. 많이 봤던 거잖아. 수특에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또 봐봐. 여기서 많이 틀렸지. 여기 3번 지문, 4번 지문. 자, 과학 보면은 글 제목 이거야. 비타민 K의 역할과 기능에서 혈액 응고. 우리 혈액이라는 게 몸속에 흐를 때야 이제
뭐 액체 상태로 흐르지만은 얘가 산소와 접합이 되면은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응고가 돼야 돼. 그래야지 지혈이 되지. 그치? 피가 계속 액체 상태라 가지고 계속 나오면 출혈량 많아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응고돼야 돼. 딱 굳어야 돼. 그러니까 나오는 피들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참 잘 만들었지 인간은. 자, 혈액응고라는 제재를 사용한 것은 이거 봐봐, 여기 나오잖아. EBS 수능 특강 독서 연계란 말이야. 하지만 글의 정보량이 많고 지문은 길지는 않았어. 그치? 페이지에서 딱 절반만 차지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보면은 너희 봐서 알겠지만은 이 구성된 문단, 쌤이 준 프린트 한번 봐봐. 그 쌤이 모의고사 그 프린트 줬지? 한번 펴봐봐. 저기 페이지 3페이지지. 쌤이 제일 밑에 넣어놓은 페이지로 보면 3페이지. 봐봐, 전체에서 문단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그지? 근데 우리가 좀 읽기에 편하고 쉬운 글은 이 정도 글의 양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반복된다거나 중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정보량이 작은 거야. 글의 정보량이. 뭔지 알겠지? 그 글을 요약하거나 내용 정리를 하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 그런 글은 쉬워,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기도 쉽고. 근데 이런 이 독서 지문, 요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글 자체는 짧은 듯한데 상대적으로 많이 긴 건 아니잖아. 짧은 듯한데 정보량이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1, 2, 3, 4, 5 문단에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냥 부연된 설명보다는 그냥 다 새로운 내용, 물론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 다 각기 다른 정보란 말이야. 그러면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 메모리가 한정적인데 읽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체크를 잘하면서 읽어야 돼. 체크를. 이 문단에서 말하는 핵심어와 내용이 이거네. 이 문단에서 말하는 핵심어와 내용이 이거네. 이걸 딱딱딱딱 체크하고 어느 정도의 기억과 이해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기억에 의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지. 그리고 쌤이 이야기했잖아. 이게 배경 지식이 많이 작용을 해요. EBS에 나왔어, 요 혈액응고가.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지문을, 수특에 나오는 해당 지문을 그래도 한 2-3번 보고 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놓은 상태다. 그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하지만 글의 정보량이 많고 생소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서 글의 이해와 문제풀이 적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별 문제 난이도는 내용일치 문제 위주로 많이 높지 않았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용일치 답안의 선별이 쉽지 않다. 왜? 다 바꿔놨잖아, 표현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휘 연결이라든지 변형된 표현들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는 그걸 찾는 게 힘들어, 일치하는 거를. 문이과 유불리 면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에게 많이 유리했을 것이고, 이걸 떠나서 EBS 공부한 애들은 다 풀었어. 알겠지? 제대로 많이 좀 해놓은 애들은. 밑에 사회 보자. 얘도 좀 어려웠지? 경제학의 이중차 분법을 적용한 평가. 너 이거 시험 범위 아니었나? 너희 거 아니었나? 너희 학교에서 이거 필기 안 해줬나? 수특에 있긴 하고 너희 시험 범위 아니었지. 다른 학교인가 보다. 자, 경제학의 이중차 분법을 적용한 평가. 이중차 분법, 얘도 수특에 있는 거야. 알겠지? 수특 연계고 지문의 내용 자체가 난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 경제학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지. 해당 지문을 수회 정독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풀이에도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15번, 16번 문제의 경우 이중차 분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 문제가 많이. 이번 6월 모의고사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에 봐봐. 아직 성적 처리는 저기 전산으로 다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컷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상되는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면은 뽑아만 드렸어. 잠깐만. 요게 업체별로 분석한 등급이거든. 수학도 있어. 봐봐. 국어가 1등급이 한 높은 거는 88점, 낮게 잡은 회사는 한 85점. 그 다음에 2등급이 80에서 76. 그지? 그리고 3등급이 72에서 68, 4등급이 62에서 50. 요 정도 돼. 알겠지?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작년 수능도 어렵게 나왔거든. 작년 수능 점수 있네. 작년 수능이 86, 80, 73, 6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작년 수능이랑 비슷해. 점수가. 대략 예측되는 점수가. 그만큼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6월에. 9월은 또 지켜봐야지. 9월에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사실 이거는 딱 공식적인 건 아닌데 평가원 입장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가장 적당한 난이도, 적정의 난이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1등급 90점 요 정도거든. 그랬을 때 아무 말이 없어. 만약 90점 밑으로 떨어져. 1등급이 80점대야. 생각해봐. 상위 4%애가 4%에 딱 걸리는 애가 아주 잘하는 건데 걔가 90점이 안 돼. 어려운 시험이거든. 욕먹어. 어렵게 냈다고. 그리고 또 1등급 컷이 예를 들어서 한 92, 93, 뭐 94 이렇게 나와. 또 욕먹어. 너무 쉽게 냈다고, 변별력 없다고. 실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한 90점에서 딱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한 요 정도, 1, 2점까지는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요 정도면 크게 욕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만약에 실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이 정도 나왔어. 더 낮게 나왔어. 어려운 걸로. 이러면은 9월이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수능 때는 수능대로 9월 점수를 반영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있어. 한 3, 4년 전이었는데 9월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가 좀 평균적으로 나왔고 점수대가 9월 모의고사가 심하게 쉽게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어. 1등급 컷이 97점이었어. 완전 쉽게 낸 거지. 그러니까 그 해의 수능은 엄청 어렵게 나왔어. 1등급 컷이 90점이 안 됐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 들쭉날쭉 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6월은 좀 어려웠다. 이번 거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려웠냐 이거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어려웠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애들이 많이 틀리고 난도가 있는 지문이나 난도가 있는 문학 작품은 다 수특 연계였어. 나머지 조금 쉬운 문제들, 애들이 많이 안 틀린 지문들은 연계가 안 된 거였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어서 준비해야 될 건 뭐야? 좀 이런 시그널에 대응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만큼 수특 연계율이 중요하다는 거야. 점수의 분포에서. 내가 다른 것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수특에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애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럼 봐봐. 여기 그러면 이번 시험 잘 나온 거야. 수특 공부 좀 해놓은 애들을. 왜? 어렵게 나온 애들이 내가 봤던 것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도 보자. 그럼 이중차 분법 얘도 봐봐. 수능 특강 연계된 거고. 지문의 내용 자체가 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을 후에 읽은 경우 쉽게 풀 수 있었다. 문학으로 보자.
자, 수능보다 작품의 난도와 문제의 난도가 쉽게 출제되었고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 문학이 7작품 중에 또 봐봐, 전체 7작품인데 3개 작품이 EBS 수능 특강 연계야. 뭐 약 50% 연계네. 자, 소현성록 고전소설 나왔지. 자,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으로 전체 줄거리와 주제, 개략적인 분석만 되어 있더라도 어렵지 않게 지문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수능 특강에 나온 그 발췌된 부분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내가 등장인물, 주인공, 전체 줄거리, 글의 주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연계잖아. 하지만 문제의 구성이 단순 내용 일치 문제는 1개뿐이고 나머지 3개는 작품의 전체 분석,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 소요와 정답 선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 뭐라고? 미리 작품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만 돼 있는 학생이라도 문제 푸는 건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전시가도 보자. 이건 고전시가 2개랑 그 다음에 현대 수필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 3개 작품이 복합적으로 나온 거지. 자, 고전시가 2개 작품과 현대 수필이 복합관련 출제되었다. 사시가 뭐야? 이거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 4가지 계절, 4가지 시간을 노래해, 사계절을 노래해. 이거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표현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황희정승의. 이거 이 연계 안 됐어. 연계할 필요도 없지. 쉽게 나왔으니 쉬운 거니까. 자, 사시가는 비연계이지만 작품의 해석이 어렵지 않고 자도사, 이거 우리 했잖아. 지난주에 수업했나? 지난주 수업했잖아. 그렇지? 자도사의 경우 연계 작품이 그대로 출제되어서 문학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고전시가가 학생들 보면은 문학에서 뭘 제일 어렵냐 이러면 고전시가 어렵다고 많이 하거든. 근데 쌤이 이야기했잖아. 수능에서는 고전시가 어렵게 나오는 애는 연계될 가능성이 거의 8, 90%야. 그럼 뭐야?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만 봐봐. 세상에 있는 고전시가는 무한해. 뭐 나올지 모르지만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작품은 짜잘짜잘한 거 한 대 묶고 강의로 치면은 12개, 13개밖에 안 돼.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것만 좀 공부해놔도 안 어렵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수능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8, 90%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고전시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절 우리들의 집 같은 경우도 현대 수필이니까 뭐 연계 안 되고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 자, 근데 여기서도 자, 현대 소설도 봐. 미스터 방. 비연계이기는 한데 자, 작품에서 출제된 부분의 지문 이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의 구성이 단순 내용 일치 문제보다는 분석과 응용의 문제가 내 문제에 100% 출제되었다. 내용 일치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의 객관성이 강하고 비교와 일치 확인만 하면 되는데 쉬운 거지. 원래 소설을 보통 그렇게 냈거든.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냈어. 조금 시간도 걸리고 어렵게 냈어, 나름. 응용 문제의 경우 선지의 어휘와 표현을 통한 분석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쉽지만 않았다. 자, 밑에 향화 전문가. 향화 이건 어려운 시야. 근데 우리 이거 했잖아.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야. 쌤 이야기했지. 특징 뭐라고? 어려운 작품이나 어려운 독서 지문은 EBS 연계를 했어. 그럼 그걸 미리 공부해놨으면 또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신동엽의 향하는 작품의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인 시이다. 되게 주제가 추상적이란 말이야. 명확하게 주제가 딱 보이는 시가 아니야. 하지만 연계된 작품이기에 사전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34번 문제의 보기를 참고하면 작품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문제 구성은 다소 난도가 있게 구성되었다. 선지 구성 표현이 작품에 연결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 언어와 매체도 한번 보자. 간단하게 이거는. 자,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매체, 언어 빼고 문법 빼고 지문의 구성과 문제의 난도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려는 출제자의 노력이 보인다. 난이도 별 차이 없었다고.
너희도 알다시피 화법, 작문 문제 푸는데 뭐 특별히 달라? 아니잖아. 내가 글 읽고 글에서 일치하는 거, 올바른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찾는 거잖아. 말이 화법과 작문이지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매체도 마찬가지야. 그나마 조금 차이 나는 건 이제 이미지를 해석하는 거지, 그림을. 그것도 어렵게 안 나오잖아. 자, 그리고 이건 별 차이가 없는데 지문의 정보량이나 문제의 선지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난도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화법과 작문 별로 안 어렸어. 애들 쌤도 보니까 지금 한 고3 중에 3, 4등급 받은 애들도 화법과 작문에서 많이 틀려야 한두 개 이런 거고, 내가 화법과 작문 많이 틀렸다 이런 좀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다시 3, 4등급 쌤 봤을 때 어제 쌤이 학원에 고3 애들 모의고사를 다시 봤는데 분석했는데 가져온 것들을 한 3, 4등급 받은 애들도 화작에서는 많이 안 틀렸어, 알겠지? 화작이 쉽게 나왔다는 거야. 화작에서 당연히 먹고 들어가야지. 화작에서 많이 틀리면 많이 손해야. 괜히 앞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열심히 풀어가 맞췄는데 화작 때문에 점수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하지만 언어, 문법이지. 언어의 경우 언어 전반의 학습이 고루 이루어져야만 풀 수 있는 영역별 복합 응용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개별 예시 단어나 표현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변별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거 언어가 좀 어려웠어. 그래요. 지금 언어 본 그룹과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본 그룹의 점수차가 좀 나잖아. 그치? 한 3, 4점 차이 난단 말이야. 원점수 기준으로. 근데 그 너희도 알다시피 이게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요. 대부분. 근데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를 본 사람들이 유리하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어와 매체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불리한데 괜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기왕 내가 선택한 거 거기서 만점 받자 생각하고 잘 받으면 돼. 그 신경 쓸 것도 없어. 지금 신경 쓸 것도 아니야. 나중에 지원할 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보자. 공부 방법이랑. 자,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가 낮았지만 쉬운 난이도가 낮았다. 살짝 낮았어. 평가, 분석들을 살짝 낮았자고 거의 비슷했어. 어려웠다 이거야.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없는 다소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잘하는 애는 잘했어. 100점도 좀 나와. 만점자가 있었을 거로 보이지만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점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거야. 평상시에 약간 고만고만한 시험, 고만고만한 기출 이런 데서 한 2등급 나오는 애들이 한 3, 4등급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시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쉬운 시험에 좀 익숙한 학생들이 미끄러지기 쉬운 시험인 거지. 근데 아주 최상위권, 뭐 기출 푸는데 웬만큼 뭐 한 개 틀리는 거 아니면 만점 계속 나오고 좀 심화된 정도도 강하다 이러면 이런 시험들 강하지. 자, 이번 6월 모의고의 특징으로 보인 점은 연계 교재의 연계 방식이다. EBS. 독서와 문학 모두 난도가 있는 지문과 작품이 연계되었으니 나머지 비연계 지문은 난도가 낮은 지문과 작품이었다. 이를 근거로 학습 방법을 구상해 보았을 때 국어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여기 포인트지.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작품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 좀 정리해야 돼. 이래도 많이 먹고 들어가.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3, 4등급의 학생들의 경우 연계 교재의 꼼꼼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킬러 지문 독서에서, 그럼 킬러 작품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게 사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럼 너희 봐봐. 이번에 수능 특강도 수능 특강인데 좀 있으면 이제 7월 말쯤 해가지고 여름방학 들어갈 때쯤 수능 완성 교재 나오잖아. 그것도 부지런히 하고, 또 단순 그 교재뿐만 아니라 그 교재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 그 선생님이 나중에 또 뽑아줄 텐데 그런 걸로 작품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고,